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 배우기 밴드의 리더 강사인 이상헌입니다. 포토샵을 정식으로 배우기 전에 포토샵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 초급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도 필름을 암실에서 보정하고 인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컴퓨터 시대가 이제 도래하자 그것들이 컴퓨터 안으로 다 들어온 것이 뿐입니다. 옛날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하는 거죠. 이제 컴퓨터에서.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큰 테이블 위에 도면을 올려놓고 연필로 그리며 디자인을 했는데 지금은 도면이 없어지고 컴퓨터 안에 모니터를 보면서 디자인을 합니다. 디지털 그래픽 시대가 열린 것이죠. 처음에는 모두 간단한 그래픽을 디자인하는 그림판 정도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분야별로 엄청 많은 그래픽 툴로 발전했습니다. 그래픽 툴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비트맵과 벡터와 DTP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우리 사진의 경우는 비트맵 이미지에 속합니다. 뭐 윈도우에 그림판도 있네요. 그리고 일러스트도 있고 뭐 스튜디오, 일러스트 스튜디오. 그러면 왜 이 많은 그래픽 툴 중에 우리가 꼭 포토샵을 이용해서 사진을 후보정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테일한 보정을 위한 다양한 툴이 있습니다. 어떠한 적재적소에서는 뭐 브러쉬라든지 펜툴이라든지 이렇게 특화된 툴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픽 영상 디자인. 이게 세계 표준이 어도비입니다. 어도비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 거의 세계 표준이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세계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그래픽 툴입니다. 그래서 교육받기도 쉽고 정보 취득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택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발전이 가장 잘 된 그런 이미지 그래픽 툴이에요. 예전에는 페인트샵이라는 툴이 굉장히 최강자였지만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예요.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차츰차츰 포토샵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어도비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수많은 에디터들이 제작한 그 디자인 플랫폼이라든지 확장, 플러그인, 필터, 브러쉬, 에세, 사진 등을 라이브러리로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무료로 주는 것도 있고 유료로 주는 것도 있지만 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장 때문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매월 두 번에서 세 번을 새로운 기능이라든가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쉽고 기능이 많은 제품을 원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포토샵 CC로 들어서면서 요금도 굉장히 싸진 거죠. 가격 저렴하죠. 기능 많죠. 쓰기 편리하죠. 오류 잘 안 나죠. 그래서 포토샵을 배워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 포토샵의 버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은 1990년도에 어도비사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도비사에서 원래 포토샵을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포토샵을 만든 사람은 토마스 크롤과 존 크롤이라는 두 형제입니다. 두 형제가 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스타워즈를 만든 영화사에 있었는데 그 대학생인 동생과 형이 합작해서 이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이름도 포토샵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도비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포토샵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윈도우에는 설치가 불가능했고요. 매킨토시에만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 그 기능도 아주 간단했죠. 자르기, 오르기, 선택하기, 뭐 문자 입력이라든지 닷징, 버닝, 그리고 색상 명도 채도 조정 정도만 가능했던 것으로 압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윈도우 3.1이 이제 나온 거죠. 이제 윈도우가 맨 처음에는 도스 기반이었기 때문에 깜깜하고 그 PC 통신 옛날에 아시죠? 그런 PC 통신 시절에 검은 바탕에 글씨 쓰고 막 웃고 좋고 하던 그 시절에 그게 도스에서 윈도우 3.1로 넘어갔습니다. 3.1에 그래픽이 강화되면서 넘어가면서 포토샵이 설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일반인들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주는 그 포토샵에서 매료되기 시작했죠. 간단하면서도 아주 이미지를 보정하는데 아주 좋은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웹 디자인이라든가 사진 작가들이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포토샵을 접한 것은 90년대 초반인 포토샵 2.5 정도부터 처음 접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부터 했으니까 벌써 포토샵을 사용한 지가 20년 가까이 되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포토샵 버전 6에서 정식으로 제가 공부를 2000년도에 포토샵을 한번 정식으로 배워보자 해가지고 책이며 뭐며 사가지고 학원도 좀 다니고 해서 포토샵 버전 6에서 정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그 포토샵 버전이 이제 7까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CS1이 나왔습니다. 8을 CS1이라는 거죠. CS란 말은 크리에이티브 스위트라는 뜻이에요. 그걸 준말로 CS예요. 그래서 이제 CS1. 그런데 이게 패키지로 나오던 제품이다 보니까 엄청 무거운 거예요. 2도 마찬가지고. 정식으로 CS가 자리 잡은 거는 CS3, 3에서 조금 잡았고 그 다음 4에서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CS5, 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CS 시리즈는 6에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포토샵 CC로 넘어가죠. CC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예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넘어간 거죠. 이 앞전까지는 버전 13까지는 설치형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본체의 설치는 하되 모형 운영은 클라우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가벼워졌죠, 굉장히. 그리고 이제 판매하는 것도 월정액으로 판매를 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그 정품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CC로 넘어오면서 온라인화 되면서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업데이트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죠. 예전에 보시면은 거의 1년이 3년마다 한 번씩 나오고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나왔던 업그레이드가 이제는 다달이 매월 2번, 3번씩 업데이트가 되고 이러는 가운데서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빨리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사랑하고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00 포토샵 CC 2020입니다. 이번에는 포토샵의 버전별 추가 주요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버전에서 어떻게 추가가 좋은 점이 되었고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도 6월 달에 포토샵 CS6에서 포토샵 CC로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CC는 뭔가 하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얘기죠. 설치형이 아니에요. 이제 CC는 그동안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그냥 어떻게 사가지고 설치를 하면 됐지만 CC는 인터넷이 가능한 곳, 온라인상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금제가 옛날에는 그냥 하나 사는데 포토샵 CS를 사는데 600만원, 500만원, 학생은 200몇만원 이렇게 됐지만 그냥 월정액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월정액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요금제가 통째로 사는 거에서 그냥 집을 사는 거에서 월세로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한번 볼게요. 예전에 거는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포토샵 CC 2014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이 강화가 되었고 설정 동기화, 예를 들어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어떤 영화에서 CG 작업을 하면은 그런 이제 여러 대, 수백 대, 수천 대에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서 동기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기능이 고급 선명 효과가 옛날에 사편이었었는데 필터에 보면은 고급 선명 효과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사람이 만든 카메라 흔들기 감소. 옛날에는 사진이 이렇게 흔들리면
이건 버려야 되는 사진이었었는데 조금 흔들린 거는 카메라 흔들기 감소를 하면은 거의 잡아줍니다. 이거를 개발해내신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무슨 박사인데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런 분이 계시고요. 포토샵 CC 2015에서는 라이브러리 기능이 생겼고요. 어도비 스탁이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가 생긴 거예요. 뭔가 하면 내가 찍은 사진을 팔 수도 있고, 어떤 웹 디자인이 디자인한 것을 내가 유료든 무료든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유료가 있고 어떤 건 무료가 있겠죠. 획기적인, 지금은 당연시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기능들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5가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중간 버전인데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 포토샵 5에서 6으로 가기 전에 5.5, 5.6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포토샵 CC도 그렇게 갈 것 같은 버전이 한번 있었습니다. 2015.5인데 이게 뭐 왜 이래 됐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아주 이거는 포토샵에서 특히 인물 사진을 찍는 사람들한테는 획기적인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얼굴 인식 픽셀 유동화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모든 그냥 얼굴을 뜯어 건칠 수 있는 거죠. 얼굴뿐만 아니라 몸매라든지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기능과 또 하나 내용인식 자르기라는 게 아주 획기적인데 이게 어떠한 버전업 내용보다는 이게 오히려 한 단계로 올라간 게 아니고 0.5가 버전업이 됐는데 그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한 두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갔어요. 얼굴 인식 픽셀 유동화가 처음으로 추가되었고 내용 인식 자르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획기적인 것인데 포토샵에서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선택이에요. 선택.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어떤 부분을 그 선택한 부분을 어떻게 고치냐가 중요한 건데 선택 및 마스크 영역이 새로 생긴 거예요. 나중에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기능이 지금은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 스탁 이 통합이 돼 가지고 개선이 되었습니다. 포토샵 CC 2017로 넘어오면서 내용 인식 실하기가 아주 획기적인 게 추가되었습니다. 전기줄이 많죠. 우리 풍경 사진에 보면은 그러면은 그럴 때 쓰면 옛날에는 패치 툴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뭐 갖다 붙이기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약간 부자연스러운 보정을 했는데 내용인식 칠하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선택만 딱 하고 그냥 시프트 누른 채로 F5만 누르면은 다 없어지니까 자동으로. 이때부터 어도비에 인공지능이 첨가가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검색, 이제 온라인이나 그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검색이 아주 완벽하게 되었고요. 선택 앤 마스크 작업이 아주 이제 기능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인식 픽셀 유동화가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워지면서 자유롭게 뭐 눈도 조정이 다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도 높일 수 있고 이렇게 쉽게 직관적으로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되었죠. 강화되었죠. 그리고 그 ACR에서는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가 하면은 왜곡 교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각 렌즈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다 보면 왜곡이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왜곡을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 ACR에 추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포토샵 CC 2018에서는 피사체 선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 포토샵에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보정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포토샵에서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사체 선택이라는 이게 그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이게 뭐 사람이 하나 있으면 사람을 선택하려 그러면 옛날에 펜 툴로 딴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다각형 툴로 딴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마법사 툴로 따든다든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냥 선택만 해주면은 피사체가 선택이 짜잔 거의 90% 이상 선택이 돼 버리니까 너무 편하죠. 직관적이면서 편하면서 이게
2018의 가장 큰 기능 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밀도 모니터와 모니터별 비율 조정이 가능해졌어요. 뭐 나머지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포토샵 CC2019에서는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쉬운 마스크를 위한 프레임 도구. 그냥 이거는 뭐 조금 말이 어려운데 나중에 제가 이거를 중간중간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인식 채우기.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걸 채울 때 이것도 내용 인식 자르기하고 비슷한 내용 인식 알고리즘을 채택을 해서 그 기능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막 어떠한 작업을 보정 작업을 하다 보면 컨트롤 Z만 누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그냥 작업 내역으로 가지 않고 바로 직관적으로 단축키를 이용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옛날에 컨트롤 J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 번밖에 안 가는 거예요. 계속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그 시점을 수정하고자 하는 시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 카메라 로우가 11로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HDR 파노라마 병합이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그동안에는 뭐 파노라마 병합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 노출이 약간씩 틀린 그런 사진을 깔끔하게 파노라마 병합할 수 있는 HDR 파노라마 병합이 생김으로써 이제는 더 잘 붙는 거죠. 그냥 일반 파노라마, 예를 들어서 노출이 틀린 파노라마 사진을 가지고 파노라마 병합을 하면 잘 안 붙었거든요. 오류도 생기고 또 그 경계선이 생겨서 붙더라도 경계선이 생겨서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HDR 파노라마 병합 기능으로 인해서 그런 게 말끔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포토샵 CC2020. 작년 11월 달에 2019년 11월 20일 날 릴리스가 된 거죠. 이제 새로운 개체 선택 도구. 딱 네모만 정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면은 그 안에 어떻게 선택을 할까 하고 자기가 그 사전 설정된 설정 값에 의해서 딱 개체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는 뭐 그냥 옛날에는 눕기 딴다 그러죠. 어떠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눈 빠지도록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네모만 이렇게 탁 만들어 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해주니까 너무 편리한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포토샵을 아는 사람도 포토샵을 너무 힘들었어. 노가다가 너무 많으니까 좀 깊이 하던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로 HDR은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가 하면은, 파노라마 사진을 이렇게 병합을 하면은 왜곡이 있잖아요. 감각으로 했는데 왜곡이 있는 그 가장자리, 빈자리를 채우기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굿입니다. 아주 저는 파노라마 사진을 많이 촬영을 하는데 이 기능이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까지 우리가 버전별 추가 주요 기능들을 알아봤는데, 우리가 직접 또 사용해 보면서 자세한 건 알아보기로 하고, 나중에 중간중간에 뭐 옛날 건 알 필요 없습니다. 현재 쉬운 거, 어려운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쓰던 기능만 쓰지 않는 기능은 영 안 쓸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냥 포토샵의 기능이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내가 잘 쓰는 10가지만 배우면 됩니다. 100가지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쉽고 사진에 데미지를 덜 매기는 그런 기능들만 알고 있다 100가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하고 함께 포토샵을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감사합니다. 굿바이. 포토그라.